백훈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맨날 10분만 비트코인이라 하지만 20분을 녹화하는 백훈종입니다. 오늘은 7월 28일 월요일이고요. 10분 안에 오늘도 안 끝날 것 같아가지고 미리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좀 많습니다. 미국이 진짜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이미 이 정도는 눈치채고 계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취임 초부터 비트코인을 행정명령으로 이렇게 비축자산으로 지정을 하지를 않나. 비트코인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계속해서 이 친환적인 정책을 펴고 있으니까 다들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런 뻔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진짜 비트코인이 미국 재정안정의 열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지니어스 법안에 서명을 하면서 이 지니어스 법안이 본격적으로 이제 발효가 되고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가 될 거죠. 여기까지도 다 하시는 내용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그래,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미국의 달러 헤게모니를 다시 한번 크게 한번 키워보려고 하는 거구나. 달러가 더 많이 세계로 퍼져나가고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즉 미국의 재무부는 더 많은 국채를 찍어내서 돈을 더 많이 풀려고 하는 거구나. 여기까지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 지니어스 법안의 통과를 역사적인 법안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 틀을 마련한 지니어스 법안은 역사적인 법안이며 미국이 글로벌 디지털 통화 혁명을 선도하게 할 것. 이 부분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로벌 디지털 통화 혁명을 선도하게 할 것. 이게 사실 저는 포장지라고 생각합니다. 포장지로 예쁜 포장지로 이렇게 싹 싸놓고 사실 알맹이는 다른 게 들어있는 그거거든요. 글로벌 디지털 통화 혁명을 선도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 달러나 아니면 기타 등등 법정화폐들이 다 디지털 원장 위로 올라가서 거래되기 시작할 거고 그 선도를 미국이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좋습니다. 맞는 말이기도 한데 사실은 알맹이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비트코이너들이 이제 이 베센트 장관의 말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니어스 액트 법안 서명,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지금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최근 뉴스를 일단 봅시다. 트럼프 미디어 그룹이죠, 정확히는.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 코 DJT 주가가 3.11%나 올랐네요. 비트코인을 2.7조 원어치를 매집을 했다. 그래서 주가가 3% 급등을 했습니다. 18,000개인가요? 그렇게 매집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트럼프 미디어 그룹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운영하는 회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결국 비트코인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개수 기준으로 테슬라, 스페이스X보다도 더 많은 비트코인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자산을 딱 놓고만 본다면 트럼프와 머스크,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인,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부자, 이 둘 간의 경쟁에서 트럼프가 이기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런 구도가 실제로 X에서는 뜨겁게 갑론을박이 펼쳐지는 중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머스크가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니냐, 빨리 따라가야 되지 않냐, 트럼프가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비트코인을 많이 매집을 했냐, 이거에 대해서 이유를 갑론을박을 설전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트루스 소셜에다가, 이 본인입니다, 본인 트루스 소셜에다가 Greatest Bitcoin Explanation of All Time 이라고 이 영상을 하나를 소개를 했어요. 이분은 미스터 피터 벤 버텐베르그라고 하는 분입니다. 제가 발음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자, 이분은 그 채굴업체의 리서치 애널리스트입니다. 근데 예전에 몇 년 전에 의회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비트코인 기술에 대해서 이 의원들 앞에서, 상원 의원들 앞에서 쫙 설명을 하는 그런 영상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많이 바이럴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업계에서는 다 아는 이제 영상이고, 정말 설명 잘한다. 비트코인을 통화가 인터넷을 통해서 발전하는 그런 기술로 묘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설명 잘한다. 이렇게 우린 다 알고 있었는데, 미국 대통령이 역대 최고의 비트코인 설명이라면서 이렇게 치켜 세우는 날이 올 줄은 몰랐죠. 그때 당시에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완은 비트코인 적립식 매수 서비스입니다. 미국에 있는. 이렇게 리트윗을 하면서 미국 대통령이 이 영상을 지금 소개하면서 역사상 최고의 비트코인 설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한번 짚어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비트코인의 진심이다. 이 영상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면은 이분이 비트코인을 좀 제대로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비트코인 비축을 해라 라고 이렇게 취임 초에 명령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다가옵니다. 30일 미 워킹그룹 보고서가 다가옵니다. 7월 30일에 미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안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비축안 이제 어떻게 진행될 거냐, 어떻게 하면 되냐, 이런 계획들을 만든, 그리고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은 총 몇 개다라고 하는 투명한 감사 보고까지 다 갖춘 그런 워킹그룹의 보고서가 30일에 나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에 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고 하죠. 미국은 지니어스 액트라고 하는 포장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포장지로 이렇게 잘 선물 포장지를 해놨지만, 사실 그 알맹이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지 잘 아시겠죠?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언론 타이틀만 봐도 비트코인이 그 알맹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 외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곁가지로 껴들어가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스탁파일이라고 얘기한 거, 디지털 자산 스탁파일이라고 했다가 행정명령은 비트코인 비중만 명령을 내린 거,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트루스 소셜 그 글에도 명확하게 Greatest Explanation of Bitcoin이라고 얘기한 거. 제가 이거를 일부러 편가르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그래서 들어보세요. 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눈에는 다른 건지, 그리고 우리는 비트코인으로서 이 지니어스 액트 법안 서명에 어떤 인사이트를 취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트코인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거를 가져가야 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자, 그래서 미국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달러의 더 많은 확장을 도모하는 이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죠. 결국 미국의 GDP 대비 이 국가 부채 비율입니다. 130%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에 살짝 꺾이긴 했지만 다시 올라가는 추세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걸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줄이지도 못하고 계속 늘어나는 입장인데 이러다가는 미국의 이자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가 버는 돈, 미국이 버는 돈보다 지출하는 돈, 부채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 지출하는 돈이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부채를 늘리면 늘릴수록 이자 비용이 늘어나니까 이자 비용이 이제 1조 달러를 넘었고 2조 달러가 된다. 이런 추산으로 막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은 큰일 난다라는 컨센서스는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줄여야 될까요, 여러분? GDP를 올리면 될까요? 물론 GDP 올려야겠죠. 하지만 부족하죠.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아무리 미국이 경제 성장을 더 빨리 하더라도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국가 부도 사태를 선언하면 될까요? 나 이 빚 못 갚아. 그러면은 큰일 나죠. 미국이란 나라는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가 이제 진짜 끝납니다. 그러면은 미국이 이제 완전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한 거기 때문에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달러의 가치를 절하해야 됩니다. 이 차트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1910년대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달러 가치가 이렇게 꾸준하게 내려온 이유는 미국은 계속해서 돈을 풀어서 GDP 대비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빚이 많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빚이 줄어드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내가 갚아야 될 돈의 가치가 줄어들면 되잖아요. 아시겠죠? 내가 1,000만 원을 빚졌어요, 은행에. 1,000만 원을 갚아야 돼. 근데 내가 계속 돈을 벌어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노동을 똑같이 하는데 내가 벌어야 될 돈의 가치가 줄어들어.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빚을 갚기 쉬워지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달러 가치 절하만이 결국 유일한 해답입니다. 계속해서 달러를 풀어서 결국 빚을 더 지는 거긴 한데 그 빚을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줄이는 방법은 계속해서 달러 가치 절하만이 유일한 해답이었어요. 그전에도. 근데 여기서 이제 미국이 결국 셈법이 복잡해지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달러를 아무리 발행해도 내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잘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에서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발생한다. 돈을 푸는 족족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그럼 큰일 나죠. 그래서 미국은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좋아. 달러의 가치를 절하하는 건 좋은데 뭐의 기준으로 절하할 거냐. 이게 이제 미국의 하나의 숙제였던 거죠. 만약에 부동산을 기준으로 자, 무엇을 상대로 달러 가치를 절하해야 할까? 이게 바로 미국의 오랫동안 계속해서 고민해야만 했던 숙제였어요. 자, 그러면 부동산을 기준으로 만약에 달러 가치를 절하한다.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가격이 결국 폭등하겠죠? 그러면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여러분 잘 아시죠? 큰일 납니다. 집을 가진 자만 부자가 되고 집을 못 가진 자는 가난해지고. 근데 집이라는 거는 들어가 살아야 되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하면은 양극화가 엄청 심해지고 일반 중산층의 불만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달러 가치를 절하하는 건 안 됩니다. 식자재를 기준으로 하면 되냐? 안 되죠. 만약에 달걀 가격이 다락같이 올라가다 생각해보세요. 당연히 폭동이 일어날 겁니다. 식자재 가격이 20%만 올라가도 항상 폭동이 발생했다. 이런 통계까지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반드시 부동산 경기는 안정시켜야 돼요. 그리고 식자재 가격, 기타 등등 필수품, 서비스 이런 것들의 가격은 최대한 안정시키는 선에서 달러를 발행해서 인플레이션을 다른 곳으로 집중시켜야 됩니다. 어디로 집중시킬까요,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좀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바로 이겁니다. 전쟁이 발생할 때마다 이 월드워 1 1910년대에서 1918년대 1차 세계대전이 발생했을 때 국가부채 비율이 이렇게 올라가죠. 3.5%이던 국가부채 비율이 30%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대공황 찾아왔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1939년에 시작되고 45년까지 이어졌는데 이때도 42%였던 국가부채 비율이 103%까지 올라갑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1910년대와 1930년대 미국이 이렇게 급격하게 돈을 풀었던 이유는 전쟁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돈을 풀었을까요? 바로 금을 가지고 돈을 풀었습니다. 미국은 1910년대 어떤 일이 있었냐? 이때는 금태환 시대죠. 1930년대도 마찬가지로 금태환 시대입니다. 이 금태환 시대를 미국이 지나면서 어떤 짓을 했냐면 영국과 미국 둘 다입니다. 영국과 미국 둘 다. 영국이 원래는 1910년대에는 미국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였으니까 금과 영국 파운드화의 이 교환 비율을
나라가 정했어요. 그래서 이걸 유지하는 선에서 경기 그리고 인플레이션율을 유지해 나갔단 말입니다. 근데 전쟁이 발생했어요. 세계 전쟁이 발생했어요. 유럽에서 터졌잖아요. 영국이 돈을 많이 써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을 몰수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몰수는 아닌데 금과 영국 파운드화의 교환 비율을 정해버렸죠.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금을 가지고 거래를 못하게 했습니다. 반드시 금과 금화를 은행으로 가져와서 영국 파운드화로 바꿔서 그걸로 써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영국 시민들은 원래 금으로 그냥 이렇게 사람들하고 물물 교환했는데 이제 이게 불법이 돼버리니까 다 은행에 가서 맡기고 돈을 받았죠. 파운드화, 노트, 빌이라고 하는 돈을 받았죠. 이러면서 이제 돈이 퍼져나간 겁니다. 이 비율을 점차 영국이라는 나라가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하면서 금 가격을 고정시킨 상태로 파운드화 가치를 절하시킨 거예요. 근데 그 금은 다 누가 가지고 있어요? 결국 영국 정부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영국 정부는 괜찮았어요. 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금 가격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니까. 자, 이렇게 이제 1차 세계대전을 겪었고 2차 세계대전 때쯤 되면 이제 미국이 영국을 거의 역전하고 세계적인 열강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미국도 20년대에 똑같은 일을 해요. 미국도 결국 자국민들은 금괴와 금화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물물교환하지 못하도록 했고 다 달러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한 발 더 나가서 전 세계에 있는 정부들도 다 금을 자기한테 맡겨라라고 했어요. 1910년대 후반에 이 페더럴 리저브, 연준이 만들어지죠. 이 연준이 전 세계에 있는 정부들을 대상으로 금을 우리한테 맡기고 달러를 가져가세요. 이게 바로 브레튼 우즈 체제입니다. 그래서 뭐 브레튼 우즈 체제는 처음에 파운드와 달러를 기축통화, 양대 기축통화로 시작했지만 세계 2차 대전을 지나면서 미국이 세계 열강으로 가장 이제 최강대국으로 발돋움하면서 결국 금을 미국이 가장 많이 가지게 됐어요. 해외 정부들 다 금 우리한테 맡겨라. 그리고 달러 써라. 강제했고 미국 국민들조차도 직접적으로 거래하지 마라. 금으로 다 맡기고 달러 가져가서 써라. 이러면서 달러의 유통량을 무분별하게 늘렸던 그게 바로 이 양대 세계 대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가 부채 비율이 이렇게 폭증하게 된 거죠. 그리고 뭐 전쟁이 그 이후로 없었으니까 조금 이제 줄어들다가 코로나 팬데믹 거치면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이 늘어나는 속도가 중요한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사실상 전쟁 같은 효과가 있었죠. 무분별하게 정부가 돈을 풀어도 되는 이 까방권이라는 걸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돈을 풀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물가가 폭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죠. 1910년대와 1930년대 미국이 급격하게 돈을 풀 때 썼던 것도 바로 이 단기채입니다. 빌이라고 불리는, 트레저리 빌이라고 불리는 단기채. 이 단기채, 1년 정도밖에 만기가 안 되는 단기채를 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풀 수 있었어요. 이거는 시장에서 바로바로 소화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해외 정부에서 미국이란 나라가 워낙에 강대해질 때라서 너도 나도 이걸 원했었어요. 그리고 미국 국민들조차도 이게 제일 안전해 이러면서 단기 1년밖에 만기가 안 되는 단기임에도 불구하고 국채는 안전해라는 이제 미명하에 돈을 잔뜩 여기다 넣었던 거죠. 그래서 금을 단기채로 바꾸는데 미국이 성공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보세요. 1910년대부터 2010년대 후반대까지 미국 달러, 브리티시 파운드, 그리고 일본 옌 가치가 금 대비해서 절하되는 것을 보시면은 역시 비주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금 가격은 계속 고정돼 있다. 고정돼 있다는 가정하에 이 각 주요 법정 통화들의 가치 하락, 이렇게 급하게 떨어지는 거 볼 수가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10년대에는 영국이 브리티시 파운드 1차 세계대전 때 급격하게 금 대비 파운드화 가치를 절하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왔죠. 그 다음에는 20년대, 30년대 넘어오면서 미국 달러화가 금 대비해서 급격하게 절하가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때죠. 이렇게 계속해서 그래서 이 법정화폐들은 금 대비 가치를 절하해오면서 전쟁이나 아니면은 뭔가 급한 일이 있을 때마다 자신들의 통화 가치를 절하할 수가 있었어요. 그 금의 역할을 지금 무엇이 대체하려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미국 채는 37조 달러가 넘습니다. 거의 37조 달러인데 그 중에서 4분의 1가량을 해외 정부가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일본이나 영국, 중국,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이 전체 미국 국채의 25%, 4분의 1가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의 수요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게 문제죠. 옛날에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요 직후, 직전 요때 미국이 굉장히 강했을 때는 해외 정부들이 너도 나도 그 단기채, T빌이라고 하는 단기채를 가지길 원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쵸?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중요해지는 겁니다. 결국 스테이블 코인이 중요한 이유는 이 해외 정부들 25%에 달하는 미국채를 사주고 있는 해외 정부들이 이제 예전같이 안 사주니까 이걸 대체할 그 무언가가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그들이 이걸 사주면은 뭐가 수요가 올라가요? 옛날처럼 1910년대 1차 세계대전, 1930년대 2차 세계대전처럼 T빌 단기채 수요가 올라가니까 미국이 더 많은 돈을 풀 수 있게 된다. 이 계산까지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알맹이가 뭐예요? 이건 포장지고 알맹이가 뭐예요? 뭐를 기준으로 달러 가치를 희석시킬 거냐, 절하시킬 거냐, 이거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파란 선, 시가총액이 올라갈 때 같이 따라 올라오는 게 뭐예요? 비트코인 가격이에요. 이 둘의
명확한 코릴레이션, 상관관계가 보이시죠? 역사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확장과 축소는 비트코인의 강세장과 약세장 사이클과 일치해왔고 이는 M2 유동성보다 더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라고 하잖아요. M2 유동성이 늘어나면 비트코인 가격 올라간다고 하죠. 근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만 굉장히 시차가 넓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빠르게 비트코인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뭐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의 확장과 축소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비트코인이 중요하다. 이렇게 미국의 정치인들이 느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알맹이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만약에 미국이 옛날에 금 같은 그런 대안이 없이, 그러니까 그때는 금태환 시기였으니까 금태환 시기에 전 국민들이 금을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금을 정부가 싹 모아가지고 심지어 전 세계 다른 정부들이 가지고 있는 금까지 싹 모아가지고 그 금을 기반으로 달러 가치를 절하시켜서 달러를 전 세계에 풀고 그만큼 국가 부채 비율이 늘어났지만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는 선에서 미국이랑 경제를 막 올릴 수가 있었어요. 전 세계 달러를 막 유통시켰어요.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걸 해야 돼.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걸 하려고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뭐가 있어야 돼요? 비트코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가격이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니까 야, 미국인들한테 비트코인이 있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트럼프가. 그래서 최근에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보도했죠. 401k 미국인들의 퇴직연금 기금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국민연금. 여기에 비트코인 투자를 허용하겠다. 행정명령으로 이걸 하겠다라는 또 발표가 나왔죠. 이 뉴스의 궤가 딱 맞춰지시나요, 여러분? 미국이란 국가가 국가적으로 비트코인 스탁파일을 비축해야 된다는 행정명령 정권 초기에 날리고 그게 이제 뭐 조만간 어떻게 될지 보고서가 나올 건데 어쨌든 저는 이게 될 거라고 봐요, 반드시. 트럼프 임기 내에 이게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 401k를 통해서 전 국민들이 비트코인을 가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사실상. 미국이란 나라의 전 국민들. 직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401k에 가입을 하는데, 의무 가입을 하는데 이 401k 펀드 들이 비트코인 투자를 허용해주면 너도 나도 사겠죠. 그러면은 미국인들이 3억 명의 미국인들이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게 되면서 사실상 옛날에 금태환 시기 때처럼 이제 전 국민이 비트코인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401k는 어쨌든 간에 이건 연기금이니까 간접 투자죠, 간접 투자. 그래서 사실상 국가가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국민들이 넣은 돈을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그거를 국가가 관리하는 겁니다. 401k를 통해 국민들이 비트코인을 간접적으로 가지게 한다. 이제부터 앞으로 다른 말로 하면은 가열차게 돈을 풀 테니까 너네 빨리 비트코인 사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우리같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미국의 단기채가 더 많이 풀려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정말로 세계로 막 이제 뻗어나가서 미국의 국가부채 비율이 늘어나고 그 국가부채 비율이 늘어나는 만큼 인플레이션이 발생해도 괜찮죠. 어차피 비트코인을 기점으로 놓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이 없는 사람들은 가난해지는 거고 비트코인이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쌍수 반겨 환영할 일 아닌가요? 물론 내가 다른 사람들 대비 부자가 되는 게 그렇게 좋은 일만은 아니지만 우리같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일찍 깨닫고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이나 저처럼 그래도 나는 그동안 모아왔던 소액이든 뭐 큰 금액이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미 비트코인의 가치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미국의 전략이 무엇인지 그리고 비트코인을 의도적으로 가격을 띄우려고 하는 이 미국의 전략을 우리는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앞으로 더 가열차게 모아야 된다. 이런 결정까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미국의 전략, 금이 아니에요. 금도 여기에 약간 있을 수 있겠죠. 왜냐면 미국은 아직도 금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정부니까. 참고로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4월, 5월부터 굉장히 많이 횡보 정체하고 있죠. 근데 마치 비트코인 시장에서 지금 개인들이 아직 관심이 없는데 그냥 구조적으로 기업과 기관들만 막 사면서 가격이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금 가격도 개인들이 지금 관심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뭔가 안 좋은 소식 터질 때마다 개인들이 금 팔잖아요. 그럼 그걸 누가 사는지 아세요? 반드시 중앙은행들이 들어와 삽니다. 중앙은행들이 왜 이렇게 금을 살까요? 이걸 아는 거예요. 미국이 더 가열차게 돈을 풀 거야. 다락같이 올라와 있는 국가 부채 비율을 그나마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달러의 평가 절하, 가치 절하밖에 답이 없어. 더 많은 달러가 전 세계로 퍼질 거다. 스테이블 코인 통해서 더 많이 퍼질 거다. 그러면은 금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이 국가가 해당 금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다락같이 발생하는 달러 가치 절하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우리 자국 경제 보호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아는 거고요. 미국은 근데 그거를 기준을 비트코인으로 놓고 싶어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그 달러의 유통 채널로 선정했고 그러면 비트코인이 가치가 올라간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과 금 둘 다 굉장히 주목받는 그런 앞으로의 트럼프 남은 임기 동안 그 상황이 펼쳐질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 이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1910년대와 30년대 금태환 시기에 금이 했던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말, 이거 백악관 크립토 서밋에서 했던 말이죠. 이것도 사람들이 지금은 많이 기억을 못하는데 Never sell your Bitcoin이라고 했어요. 크립토 커런시가 아니었습니다. Never sell your Bitcoin. 절대 비트코인을 파는 게 아니다. 이 전략을 미국이 따라가려고 한다
정확히 이렇게 코테이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 사람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앞으로 비트코인이 정말 어떤 미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지를 좀 깨닫고 본격적으로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비트코인을 본격적으로 모아나가는 그런 투자자가 돼야만 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내용이 인사이트가 있었고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